도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제가 을사년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되고 좋아하고 정말 이 두근거림으로 맞이해야 될 글자들 특집을 했었죠. 뭐 자수라든지 축토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유금이라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들을 하는 순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을사년에 좀 조심하면, 좀 보완을 하면 되게 좋을 글자들, 이런 것만 좀 조심 꼭 했으면 좋겠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글자들을 특집으로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작, 그 첫 번째로 이 술토를 하려고 합니다. 사주에 술토가 있으신 분들, 일지로 치면 병술, 뭐 경술, 무술, 임술, 그리고 띠로 치면 46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06년생, 개띠죠. 그리고 태어난 시간으로 치면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모두 이 술토를 사주 원국 내에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아마 좀 사술 원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댓글로 가끔 사술 원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술토, 사술 원진의 공포에 떨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술 원진이 뭐야 하시는 분들, 또 사주 공부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신사래도 또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주에 술토가 있으신 분들,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 신살, 백호살, 괴강살, 뭐 화개살,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자, 이 술토가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하면 흔히 말하는 사술 원진이 발동이 돼요. 이 사술 원진이 흔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뭐 원한 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사람 조심해야 된다, 뭐 사고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은데, 사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원진살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겠죠.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예요. 자, 사술 원진을 왜 이 원진이라고 하냐면, 이 사화, 제가 맨날 설명드렸죠. 사화는 퍼지는 에너지라고. 그쵸? 여름의 시작이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화기운의 시작이 바로 사화입니다. 언제죠? 5월이잖아요. 그쵸? 5월에 여름이 시작하면서 얘는 화를 시작하는데, 이 술토는 어떤 애예요? 이 술토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술토는 시간으로 치면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고, 계절로 치면 10월이잖아요. 그쵸? 10월은 어때요? 가을이죠?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추수죠. 열매를 열심히 막 여름 동안 막 생명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자라나서 열매가 이제 나와서 그 열매를 따서 창고 안에 집어넣는 게 거의 10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또 이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 어때요? 낮에 막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뭔가 마무리하잖아요. 그쵸? 7시 반부터 9시 30분 사이에 저녁 먹고, 군대에선 야간 정비라고 하죠. 야간 정비하고 우리도 좀 뭔가 하루를 좀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자진 않고요. 정말 술토 이 자체는 뭔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느낌이 강해요. 낮에서 밤으로, 여름에서 낮에서 밤으로, 여름에서 이제 가을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애가 술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격정적인 뜨거운 것들, 뭔가 열심히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한번 겪고 이제 정말 수의 세계로 가기 직전의 느낌이 술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낮의 열기, 뜨거움, 그리고 여름낮의 열정, 이런 거를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술토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자, 사화는 퍼지고 시작하는 기운인데 술토는 마무리하는 기운이에요. 당연히 얘네 둘이 만나면 뭔가 좀 안 맞겠죠. 한쪽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막 끝내려고 해. 그럼 이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이 토가 이 화를 덮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죠. 예, 그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얘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번 성숙한 애가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니까요. 이런 게 약간 사술 원진의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덮어버리는 이런 느낌 때문에 사주에 술토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갑술일주, 병술일주, 경술일주, 무술일주, 임술일주, 얘네들 모두 화개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화개살은 뭐가 떠올라요? 옛날 분들은 흥분하면서 넌 스님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자, 아침, 점심 이거를 다 보내고 이제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에는 뭔가 좀 이제 격정적이고 여러 가지 한낮에 그런 기억들을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또 여름을 열심히 보내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이제 뭔가 쉴 준비, 꿈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갑술, 병술, 경술, 무술, 임술 이런 일주들은 뭔가 격정적인 여러 이런 삶을 살고 이제 정말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 사주라고도 말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한번 여러 생을 통해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났으니 이 사람들은 뭘 좀 아는구나 해서 스님 사주라고도 했죠. 또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임술하고 병술, 얘네들은 또 백호라고 하죠. 그리고 경술, 무술, 얘네들은 또 괴강이라고 해요. 이것도 사실 약간 전생 약간 이런 거에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괴강이든 백호든 어쨌든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이게 나의 힘으로 눌러버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말이 되는 게 봐봐요. 경술일주라고 치면 경술일주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자격으로 눌러버린다. 나와 다른 사람들, 이런 전생에서 인연 맺던 사람들이 또 이번 생에 나타나면 나는 내 자격, 내 카리스마로 눌러버린다. 약간 이런 뜻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나의 날카로운 자격, 능력 이런 걸로 나의 어떤 일, 나의 책임 이런 걸 감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명할 게 되게 풍부해지죠. 그래서 정말 백호, 괴강 이런 게 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흔히 뭐 신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신사를 좀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당군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뭐 곰이랑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는데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이 되겠다고 왔는데 곰은 뭐 100일 동안 버텨서 이렇게 호랑이는 도망가고 그래도 곰이랑 신이랑 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다 거짓말인데 라고 할 건가요? 아니죠. 이거 역사적 얘기예요. 하늘을 믿는 민족과 곰을 숭배하는 민족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이런 새로운 고조선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문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문자가 없던 시절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 기억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죠?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한 걸 거예요.
신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이거를 막 설명하자니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을 붙여서 내려줘 온 게 신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살도 너무 무시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술토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런 술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을사년이 됐잖아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목일간이야. 나한테 토는 뭐예요? 어떤 목표, 일상, 루틴 같은 거죠. 근데 화는 어때요? 펼치는 거예요. 아, 내가 올해 새롭게 펼칠 수가 있는데 내가 원래 하던 방식, 내가 원래 하던 루틴, 내가 원래 하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펼치려는 걸 좀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그런 걸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도록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이번엔 금일간으로 할게요. 내가 만약에 금일간이야. 그럼 나에게 토는 뭐죠? 공부, 자격, 생각, 뭐 이런 거죠. 금일간에게 화는 뭐예요? 새로운 일이죠. 만약에 술토가 있는 분들, 어떤 새로운 일이 나한테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내가 원래 해오던 자격, 내가 원래 해오던 공부 방식, 내가 원래 해오던 생각으로 뭔가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토일간. 토일간 여러분들은 토일간 여러분들에게 토는 어떤 거예요? 나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 어떤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얻거나 어떤 새로운 분야에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가 이거를 내가 원래 하던 방식 때문에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일간. 화일간에게 토는 뭐예요? 내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이죠. 올해 화일간에겐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원래 해오던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내가 원래 해오던 생각에서 비롯된 이런 말들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화일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일간. 수일간에게 토는 뭐죠? 남자, 직장, 내가 감내하는 것들. 수일간에게 토는 이런 것들이죠. 올해 어떤 새로운 루틴이라든지 새로운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해 달려갈 건데 원래 내가 해왔던 뭐 이런 직장 일이라든지 내가 원래 해왔던 일 방식, 내가 책임지던 방식 아니면 남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원래 알던 남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새로운 목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새로운 루틴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모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마 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저랑 이게 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봐봐요. 이렇게 병술, 경술, 무술, 임술 이렇게 술토 안에 신금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신의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주에 갑술, 병술, 경술, 무술, 임술 있는 분들은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인연 안에 튀어나온 게 저잖아요. 저랑 연결이 된 거죠. 이런 것도 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술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술 원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알아봤는데 우리 이번엔 한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인데 자,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 어떨 것 같으세요? 성향이 어떨 것 같나요? 올해 을사년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이거를 제가 사주를 또 강의도 할 텐데 일단 이걸 보고 이걸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어려워요. 쉽게 오행으로 바꿔보세요. 따라란. 쉽죠?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목생화, 화생토 하는 사주네. 알 수 있죠? 그러면 딱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시간은 몰라요.
이 사람은 나로부터 땔감을 얻는 사람이구나. 나로부터 나 스스로 내 부를 지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주에 땅이 많은 거 보니까 이 땅을 화도 많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되게 덮이는 따뜻하게 용도에 맞게 땅의 가치를 스스로가 올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되게 뜨끈뜨끈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네. 왜냐하면 이 땅은 되게 값어치 있는 땅이니까 여러 가지 뭐 동식물들이 오겠네 라고 간명할 수 있겠죠. 오행으로만 바꿔도 사주 이 풀이가 정말 쉽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방금 초보 1단계면 초보 2단계는 화생토? 이 사람이 그 나의 열기를 어떻게 땅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투영하는구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겠네. 여기까지가 사주 2단계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 벌써 많이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스스로 그러면 이제 목생화니까 이 목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사주 2단계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한 거를 잘 표현하고 그 표현한 거에 사람들이 몰리겠네. 이게 사주 2단계의 실력이에요. 자,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 볼까요? 그쵸. 이 주병진 아저씨였어요. 그쵸. 주병진 아저씨 딱 봐도 이거 사주 3단계예요. 식상이 발달했죠. 식상은 표현이에요. 당연히 이 땅은 가치 있는 땅이니까 이 말은 가치 있는 표현과 생각, 움직임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사람이 몰리죠. 그래서 주병진 아저씨가 선생님이 이렇게 주병진 쇼를 오랫동안 했었던 거고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던 겁니다. 이런 주병진 아저씨의 을사년. 자, 어떨까요? 자, 보시면 나와 똑같은 색깔의 글자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주병진 아저씨 보면 어때요? 이 술토가 연에 있죠. 그쵸?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분이 원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주병진 이 아저씨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이분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여자분들이랑 다 지금 이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사주를 보면 그게 왜 그런지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주병진 아저씨가 작년에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제의가 왔을 거예요. 2024년도에. 작년은 갑진년이죠. 진술충을 하고 이 간목이 이 토들을 소토. 그러니까 소토가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다는 건데 이 목이 이 토들을 갈아엎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연하기로 결심을 한 걸 겁니다. 하지만 올해 을사년에 출연을 했지만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자꾸 원래 하던 이런 말들과 행동 이런 방식으로 자꾸 약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만약에 주병진 아저씨가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주병진 아저씨의 이런 안이나 그 내면까지 들어가면 아저씨의 이런 좀 귀여운 모습에 좀 또 다른 또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병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술토로 지금 이 사화를 굉장히 맡고 있죠. 이거를 꼭 이렇게 원한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게 딱 좋아 보이진 않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술 원진이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왜 공부하세요? 사주를 공부하려는 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잖아요. 그쵸?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북이에요. 파도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떠내려가서 막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은 물에 뜨거든요.
내가 지금 거북이고 내가 지금 파도가 지금 나한테 온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당연히 삶이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파도가 오는데 난 거북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이 파도를 피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 자신이 싫어질 거예요. 나는 왜 등딱지가 있을까? 이 등딱지 때문에 나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이 파도가 쳐도 나는 이 파도 위에 물 위에 뜨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용이에요. 파도가 오면 난 이 파도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파도를 내가 불로 끌려고 하면 괴롭겠죠. 사주를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용인지 거북인지 지금 파도가 치는지 지금 사막이 있는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술 원진, 너무 그 원진이란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술토 있으신 분들, 무술일주, 병술일주, 경술일주, 갑술일주, 임술일주, 개띠 여러분들,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 모두 지금 여러분이 누구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잘 슬기롭게 여러분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누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언제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